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더더욱 부각된 것, 바로 군수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작전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군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전평식 군수 지속 지원 능력 강화 필수입니다. 미래전에 적합한 군수 지원 능력 구비를 위하여 민군 협력 체계 구축 중요합니다. 국방혁신 4.0에 발맞춘 군수 지원 체계 구축으로 미래전 승리를 보장해가는 육군의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미래 전장 양상을 고려한 군수지원 체계 확립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수품 획득의 산실 육군 군수사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단장 정대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전체계연구센터장 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임동열입니다. 우리 군의 군수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 임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두 분도? 네네네. 네, 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은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국방혁신 4.0과 육군의 아미타이거 4.0 구현을 위해서 소요가 결정된 군수 품목을 획득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수송용 드론, 매핑용 드론, 조리용 로봇과 같은 장비 및 물자를 개발하고 개인 전투 체계를 완성시키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과 AI 기반의 과학화 경계 체계 사업, VR 기반의 시뮬레이터 등과 같은 과학화 교육 훈련 장비 및 물자를 개발하고 과학화 교전 훈련 장비를 활용한 군단급, 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사업 등 국방혁신 4.0에 부합된 군수품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군의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시는 물론이고요. 평시에도 역시 중요한 것이 이제 군수 지원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군수 지원 무엇인지 개념 설명해 주시고요. 전평시에는 이 군수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군수 지원을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투부대가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군수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를 군사용어로는 작전 지속 지원이라고 합니다. 군수 지원이 가능하고 또 불가능하고에 따라서 작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평시 군수 지원은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확보하며 정기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시 군수 지원도 사실 평시 지원과 개념은 같습니다. 큰 개념은 같게 실시되지만 네. 불확실한 전장 상황하에서 탄약, 장비, 유로 같은 어떤 특정한 군수품이 소요가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전 운용의 개념에 따라서 군수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요구되는 군수품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평시 군수 지원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군수 지원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군은 전쟁을 가장 많이 경험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군수 지원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 지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군수 지원이 제한된다 그러면 작전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합니다. 네. 그만큼 미군은 군수 지원을 작전의 성패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고 또 이끌어가야 할 분야가 군수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서 군수 분야를 전력전체계 범위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기 체계는 K방산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군수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력전체계 획득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화두를 비추어 볼 때
획기적으로 저희가 민간 분야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도 군수용으로 확대 개발하거나 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방 정비 시스템을 확장 발전시키거나 또는 수소 에너지를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 그 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맞죠,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작년 1월 1일부에 새로 출범했습니다. 네. 역할은 명칭 그대로 국방기술을 진흥하는 연구소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이 미래에 요구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발굴해서 사전에 개발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기술기획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군수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부품들을 발굴하고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방 벤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또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방부 및 군과 함께 전력지원 체계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 기술에 발맞추어서 군수품을 최신화하기 위한 소요 창출과 그 개발 사업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0여 명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이 이 군의 기술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이 군수 분야에 이제 민간의 참여도가 필수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요. 민간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수 상용품에 대한 군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특히 이제 드론이나 로봇이나 뭐 데이터 관련 것들, 뭐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다 아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이와 같은 ICT는 물론이고 기존에 이제 뭐 같이 협력했던 식품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전투 물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니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기에 제가 생각하는 게는 군과 민간이 협업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과 군이 교류와 소통이 좀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민간의 이런 선진 기술을 활용해서 군이나 대학이나 기업들이 협력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술 가치 평가도 같이 실시를 하고요. 예. 그 이후에는 특히 실제 장병들이 편의성이 향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화시킬 수 있는 우수 상용품 같은 경우를 뭐 전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개발 단계에도 처음부터 초기부터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축 탄약이 없어서 군수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 지켜봤잖아요. 이렇게 군수 지원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 적소, 정량의 군수 지원 체계 중요하다는 말 거듭해 보면서 단장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았듯이 러시아의 병참선이 신장되고 또 탄약, 유류, 급식 등이 적시에 군수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많은 차량과 장비들이 기동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었고 또 피격을 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장에서의 군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와 같이 군수 지원의 중요성은 전쟁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되면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군수 지원 체계를 평시에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전시에는 군수 지원에 있어서 평시와 다른 난관까지도 이 예상을 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리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취약점을 개선해야 할 텐데요,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같이 이 군수품을 획득하는 그런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전장 상황 하에서 계획된 군수 지원이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군수품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빨리 획득해서 적시에 지원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시에도 전시 군수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품목들을 확인하고 그런 기술 수준과 시장 조사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군수 소요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전력 지원 체계 사업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대한민국 군수품 획득의 산실. 70여 년 육군의 역사와 함께해온 육군 유일의 사업관리기관인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육군 전력의 시작인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이 이제 미래 전장 환경의 군사적 운용 개념에 발맞춰 국방혁신 4.0을 지원합니다. 아미타이거 4.0 구현을 목표로 국방혁신 4.0에 부합된 군수품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력지원체계란 전투 수행의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물자, 일반 시설, 자원관리 및 기반체계 소프트웨어 등 제반 요소를 말하는데요. 우리 군은 일찍이 전력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조직을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2006년 비무기체계 사업단을 창설한 이후 2011년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팀을 신설, 2012년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으로 개칭한 이후 2019년 중형 표준 차량 및 5톤 방탄킷 차량 개발 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2020년 워리어 플랫폼 신설과 2021년 육군본부에서 육군 군수사령부로 예속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군수품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은 일반 물자를 군용 물자로 만드는 군수품 획득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군수품 획득은 연구개발, 품질 개선, 개조 구매 및 우수상용품 운용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적시적으로 군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장병들의 의식주를 보호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여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은 최근 전쟁 사례를 기초로 창의적인 작전 수행과 지속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미래 과학기술군을 위한 군수 소요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 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다목적 드론.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와 드론을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 미래 전쟁 양상에 따른 다양한 소요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침낭 대신 온열 침낭을, 전투화 대신 가죽재 난연 안전화 등 산업동원과 전시 조달 차질, 소요 대비 부족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연구하고 있고요. 전시 교육 훈련 앱 개발, 단거리 정찰 드론 등 전시 조달 미반영 품목이나 휴대용 자동 주유기, 워리어 플랫폼 통합 배터리 팩 등 국내외 상용화되어 장차 작전에 활용 가능한 품목들을 소요 창출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진화적 기술 발전이 반영된 장비와 물자 등 기반한 품목 발굴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적 지형 상태를 확인하고 기동로, 병참선 확보를 통한 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항공지상 다중정찰 로봇 시스템, 적 침투 및 공격을 고정밀도로 식별하기 위한 스마트 경계 시스템과 국외 위성을 활용한 위성 통신인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단말기, 파워페이스트 수소 통합 충전기, 다중 레이더 및 적외선 회피 위장망 등 다양한 품목을 국내와 해외 상용품으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데요. 군과 산학연 정부 간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신 기술로 미래 군사자원의 지원과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앞으로도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환경 변화에 대비한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첨단 미래전을 선도하는 미래과학군을 육성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제2의 장군이라고 불리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래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해서는 역시 군수 소요 창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네, 단장님. 네. 국방혁신 4.0의 방향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 전력 소요 창출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군수 전력 소요 창출은 군과 산학연이 협업하여 민간 선진 기술을 군에 활용하기 위한 군수 전력 소요를 식별하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군수품을 획득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군의 소요와 민간 기술의 발전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각종 설명회 등 상호 소통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저는 그 스타링크를 활용한 드론이 모스크바함을 격파시키는 거 보면서 야, 제가 상상했던 미래전이 현실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최근 전쟁 사례의 경우 이 미래과학기술군을 유용한 군수 수요 창출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선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타링크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민간 회사에서 구축한 적어도 인공위성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기술력과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술이 군을 앞서가는 분야에서는 군에 특화된 기술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도 민간 기술을 군용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 민간 산업은 2차 전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작동하거나 움직이는 군수품은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드론도 결국은 배터리나 연료전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발생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미래 과학기술군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런 창의적 작전 수행에 보탬이 될 민간의 창의적 기술과 제품들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활용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 창의적인 기술 제품을 전략 지원 체계 혁신에 우리가 반영한다는 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실적으로 민간 선진 기술 도입해야만 군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양한 예시를 한번 보자는 거죠. 모듈러 로봇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모듈러 로봇 같은 경우는 스와마노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게 병합하거나 분리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모듈의 뇌 기능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병합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로봇 병합 시스템을 통해서 뇌의 전체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데 특정 부분이 망가지더라도 자가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만약에 군에서 활용된다면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또 무섭기도 하겠죠. 네. 사실 뭐 다른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근데 위성도 띄우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물류센터에서는 엄청난 로봇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많이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 관련된 것들을 원격 조종다가 거의 100대의 로봇이라든지 몇십 대의 로봇을 그냥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공장의 노동자를 대신해서 이러한 공정에 들어가서 투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인 거죠. 전투에도 이렇게 로봇을 투입할 수 있고 지원 체계를 할 수 있는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스파이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스파이더처럼 생겼습니다. 스파이더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스파이더 로봇이 공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스캐너를 갖고 스캐닝도 해서 3D 프린팅이 있지 않습니까? 네. 3D 프린팅을 통해서 물건을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또 모바일 로봇과 결합해서 다시 뭐 항공기라는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또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이미 개발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활용된다면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 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업체도 굉장히 지금 선진 기업인데요. 군집 주행이 다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 대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아마 아시겠지만 볼보라는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떤 물류업체로부터 실제 주문을 받은 것이 이 군집 주행이 가능한 자율 이동 체계에 대한 것들을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군수 소요 창출을 위해서 지속 지원.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중요하게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군의 작전 수행이 이제 원활하게 전투 현장에서 적시적소 정량을 또 지원해주고 또 뭐 체계를 뭐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부분 지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이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략, 전술도 필요하지만 간단 없는 군수 지원이 필수 요소입니다. 단절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 중 하나는 확보된 군수품을 어떻게 전투 현장에 적시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육군에서는 PLS 운반 체계를 도입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단히 군수품을 쉽게 적재하고 하역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지상 군수 지원이 제한되는 지형이나 또 신속한 군수 지원을 위해서 수송용 드론 그리고 다목적 드론 등을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에서 아군의 생사, 나아가서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재보급 작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장님, 군수품 재보급은 작전 지속을 위해서 필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수입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러시아의 재보급이 제한되어서 작전 수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노출하였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주요 보급기지의 피해 이에 따라서 탄약과 유류, 급식에 관련 품목들이 부족한 현상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전투를 잘하려면 작전이 중요하고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군수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전쟁 중에 탄약이 떨어진다면, 전차가 고장이 나서 가지 못한다면, 또 기름이 없다면, 식량이 없어서 우리가 굶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의 보급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최근 그 육군에서 이 수송 드론을 활용해서 군수품을 이 공중에서 재보급하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걸 제가 봤는데 와, 이 진짜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래전에 적합한 군수 지원을 위해 우리 군이 빠르게 혁신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우리 센터장님? 예. 저는 사실 먼저 드론 하면 옛날 어렸을 때 한강변에서 쌩하고 날아다녔던 그때 리모트 항공기라고 보셨는데 그 리모트 항공기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드론이 실제로 대량 사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라고 합니다. 미군이 QQ2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를 1만여 대 이상 생산해서 전쟁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우리 군에서도 드론을 정찰용이나 또는 공격용, 작전 지속용 등 6개 분야로 구분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작전 지속용 드론이 수송이나 군안 또는 방역, 안티 드론, 매핑이라든가 촬영 등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군수 지원 분야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높은 고지에서 작전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보급품을 보내주는 간단한 임무만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에도 또 다른 병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간다는 일을 이 드론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가슴 뛰고 반가운 기술이고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력전책의 소요 기획서에 수록된 것 중에는 우리가 작전 중에서 전자장비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에너지 저장 장치 등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전에서 적합한 군수 지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첨단 장비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적의 공격에 의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고요. 또 전쟁 초기에 이제 산업 동원이나 전시 조달이 불충분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체품 공급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단장님 마련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육군은 전시에도 그 부족한 장비 및 물자료에 대한 대비책이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되고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품목과 군수품이 양이 요구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적의 공격으로 우리 군수품에 대한 장비, 물자 등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획된 군수 지원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 대비해서 부족한 군수 품목들에 대해서 대체할 대체 품목까지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상 장비라든지 대체 가능한 품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예. 군수품은요 워낙 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그 모든 군수품에 대한 그 품목 목록과 그 사용 목적을 다 사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군수품 중에서 우리가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군 전용 품목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군이 그것을 비축하거나 또는 전시에 긴급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또 많은 품목들이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민간 물자를 어떻게 신속하게 구매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용 방독면이 부족하다면 약간 부족하지만 민간 방독면을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전투용 보안경이 역시 또 기묘하다면 저희가 스포츠용 고글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 민간 산업의 발전이 우리 전시 준비에 대단히 큰 주춧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그 군수 분야에 정말 그 좀 기발한 품목들이 좀 개발되고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의 위장막 막 벽으로 변해요. 맞아. 어떻게 좀 이거 단장님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가 투명 망토를 두른 우리 전투원들이 플라잉 보드를 타고 적진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뭐 승리는 보장됐다. 안 보이니까. 네. 예. 절대 상상만이 아닙니다. 메타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물질을 투명 망토에다 입히면 빛을 정상적으로 반사하지 않고 이 투명 망토를 타고 넘어가서 뒤쪽에 있는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투명 망토를 넘어와서 이것을 사람한테 인식하게 되는 원리가 투명 망토의 원리입니다. 네. 실제 현재 가격 측면과 기술적으로는 일부 제한이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앞에서 얘기한 그런 모습의 우리 전투원들이 전장을 누비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의 기술 중에서 군수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뭐 기발한 품목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기발한 품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합니다. 기발한 품목을 저도 알아내긴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백투더퓨처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플라잉 보드가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플라잉 보드가 개발이 됐거든요. 네. 개발됐는데 아직 상용화시키지 않은 것뿐이지 개발되는 상태니까 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전투 지원 장비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물자,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 망토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의무 지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교육훈련 장비. 우리가 오큘러스를 갖고 실제 메타버스상에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국방정보 시스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설 구축은 물론이고 모든 곳에 다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저희 광고에서 BTS가 로봇하고 춤추는 거 보셨어요? 예. 예. 네, 특정 회사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 로봇이 춤추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이 세고 고지대하고 모든 데를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소방용 로봇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전투용 로봇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모빌리티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전환을 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잉보드라든지 네. 그렇다면 움직이는 모든 기계들에 대한 것들로 해서 이름을 자동차라는 이름을 띄어내고 시작하고 있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겠죠. 아까 저희도 관련돼서 공중에서 이제 보급품을 주는 그런 형태에 대한 걸 실험을 했지만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대형 전투기나 수송기에서 다수의 드론을 발진시키고 실제 전투를 수행하고 다시 회수하는 그랜린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영화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거? 예. 네. 저희가 영화 보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제 이게 보병소대, 저도 보병소대장이었지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같은 수신하고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특히 제가 평창 올림픽에서도 아마 그 드론 1218대였었어요, 그때. 그 드론이 오륜기를 만드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명의 실제 조종자가 조종을 했던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지금 가장 두려운 부분들은 이 영화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들이 현실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군에서 장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민군 협력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실 기발한 품목이라고 하면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기발한 품목도 있는 반면에 이미 개발되고 상용화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센터장님, 이럴 경우에는 획득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력전 체계는 생활 밀착형 품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기술을 저희가 빨리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력전 체계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 획득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민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민간에서 먼저 개발되어서 입증된 제품이라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민간 제품을 우리 군이 먼저 소량 구매해서 먼저 써본 후에 네. 이것이 군수품으로 적합하다면 그 후에 이제 군수품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단장님 말씀하신 화물 적재 시스템 PLS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렇게 도입된 것이 되겠고요. 패딩형 동운동복이라든가 작전용 보트 등이 그렇게 해서 군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민간에서 국방 분야에 이렇게 저희가 그 제안할 그런 제품이나 기술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희 연구소나 또는 국방부나 또는 군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연구소가 그러한 것들을 제안받아서 네. 군이 이렇게 쓰는데 좀 더 이렇게 그 정리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군에 전달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그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핵심은 전력에 도움이 되는 군수 소요를 창출한 이후에 필요하게 또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획득 방안인데 네. 그럼 어떻게 마련되고 있고요? 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네. 지금 국방혁신 4.0 추진과 함께 신속 획득 방안도 같이 지금 연구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 획득 절차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 절차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 속도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 획득 절차를 저희들 전력지원체계, 즉 군수품의 품목과 특성에 맞도록 어떤 절차들은 좀 간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와 통합 절차를 통해서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또 방금 그 센터장님과 그 교수님, 윤동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상용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용품들을 일부 군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개선해가지고 개조 구매하는 신속 개조 구매 사업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절차들을 적용한다면 현재 준용되는 절차를 통해서 획득되는 소요 기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시킬 신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래 전장 양상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요. 과학기술군 육성에 있어서 우리도 뭐 스타링크, 또 일론 머스크와 같은 민간의 어떤 기술, 인력 이런 거를 우리 군에 잘 접목한다면 이거 군수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필요한데 센터장님 예. 네, 아이디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이 한데요. 네. 사실 군수 지원의 질적 수준 향상은 결국은 기술력과 인재 두 가지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스타링크는 기술력이라 할 수 있고 예. 그다음 일론 머스크는 인재력입니다. 기술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양성이 필히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스타링크라고 하는 기술력도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꿈과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로봇이나 AI 등 미래 혁신 기술 분야의 기획을 위해서 국방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라고 하는 국방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그분의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그분이 국방에 필요한 큰 그림과 세부적인 달성 방안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요 국방 핵심 기술 분야별로 또 우수 인력풀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력풀들이 저희가 핵심 기술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 연구 개발에 있어서 민간 연구소나 대학에서 큰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산하 간 협력을 통해서 기술 상용화, 다자 간 협력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많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듣고 왔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려니까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근 4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연구자들이라든지 기업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군이나 기업하고 대학 간에 같은 협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잘 나지 않았던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2022년도에 우리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혁신에 따라서 군 소요 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이었잖아요. 그거를 변화시킨 게 기술 주도의 첨단 과학 기술 군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네. 그럼 그에 걸맞게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 규모도 확대됐지만 민관, 군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 연구 과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군에서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다자 간에 협력적으로 단계별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예전에 국방에 관한 연구가 국가연이라든지 개별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일부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가 개발 기관의 연합체를 두고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면 실적으로 이와 같은 무기체계에 대한 것도 통합하면서 실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면서 좋은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단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군사 부분과 비군사 부분, 뭐 민과 군의 기술 협력은 필요하고 또 이걸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다자간 협력 체계란 개념은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과 산하견이 군수 소요 및 신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군수의 소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협력 체계를 말합니다. 이번에 DX 코리아 행사관에 네. 우리 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그다음에 우리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해서 저희 군이 함께 국방혁신 4.0을 향한 군수 전력 소요 창출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MOU도 체결하고 정기적인 이런 세미나 및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군에서 요구하는 군수 소요를 좀 알려주고 산하견의 발달된 기술을 또 서로 공유하고 또 산하견이 우리 군의 연구 개발에 또 참여도 하고 해서 이런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군하고 민간이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군과 민간 대학 간의 이제 다재간 협력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에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전향적으로 전환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협의회가 200개 4년제 대학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된 협업할 준비가 돼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적인 좀 정보 교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MOU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현장 커뮤니케이션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대학에서는 ICC라는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는 기업 협업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달리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와 매칭이 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한 개 대학이 아니라 각계 대학들이 같이 뭐 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가 산업체 대학이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이 최신 기술이라든지 정보의 정착도 반영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군의 국방력이 또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규격 표준화, 또 민군 간의 어떤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과 또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센터장님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저희 연구소 물론 군과 국방부도 합니다만 저희 연구소가 주관에 대해서 매년 산업계하고 학계 그리고 그 이쪽에서 연구계를 망라한 민간 분야에서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제품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2월서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안받은 내용은 1차적으로 저희가 제안자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토의를 해서 왜냐하면 제안자가 다 모르기 때문에 네. 토의를 해서 이렇게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안내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고요. 2차적으로는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어떤 다른 이제 문제는 없는 건지를 본 후에 3차로 우리 군에 이걸 이제 줘서 군의 의견은 어떤지를 이제 묻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력정책의 소요 기획서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안을 만들고요. 이것을 국방부와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공식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절차는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 민회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서 예. 이제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제안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1년에 한 번보다는 네, 예, 예.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민군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두 마리 토끼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 우수한 민간이 참여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폭넓게 이루어지려면 이 진입 문턱이 조금은 낮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 사실 산학연 입장에 있어서도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쉽고 그리고 네. 이 소중한 점 아닙니까? 사실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일부 이 분야에서도 이제 리딩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은 계속 참여를 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참여하지 못했던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뭐 관련된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에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MVP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농구했을 때 MVP가 아니고요. 네. 실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개발해서 바로 투입하는 거죠.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연구 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건 R&D 연속성이니까 네. 1차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래도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도 풀어줘야 될 과제인데 1년 단년 과제가 아니라 2년, 3년 그 이상의 단연 과제로 해서 우리가 국방 기술에 대한 것들의 투자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행정 절차의 단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집중 투자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우수 역량을 갖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에도 더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의 전력화 소요 발생 시에 민간의 이런 기술 또 협력, 군은 어떠한 노력을 정말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전력전 체계 사업단도 올해 4월부터 해서 이 산학연의 세미나라든가 연구기관 활동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를 하면서 민간의 신기술들을 확인을 했고요. 또 국방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찾고 필요하면 협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 공유를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그 민간의 기술 협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민군협력진흥원이라든가 국기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라든가 또 국방과학기술연구소라든가 이와 같은 곳과 그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해서 선진 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국방부와 또 우리 육군본부와 협업해서 업무 시스템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소요 기획 및 사업 계획 단계부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요 기획서와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도 민간과 공유를 통해 가지고 민간의 기술 협력이나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군수 소요 창출과 함께요. 필수적인 것이 있죠. 전문 군수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첨단 전투 장비 정비를 위한 인재 양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 군수 인력 확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센터장님. 군수 인력 확보도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군 스스로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군이 할 수 없다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군수 지원 관련해서 MRO, 즉 국방 정비 사업 분야에서 민과 군의 보유 시설과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역량을 끌어올리고 정비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부처, 지자체, 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민과 군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단장님. 우수한 일반 군수 인원 확보는 물론이고요. 첨단 전력 운용을 위한 이 전문 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첨단 전력 운영을 위한 전문 군수 인력 확보가 사실은 요구가 됩니다. 국방부 주도로 첨단 과학기술군 구현을 위한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 저희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에서도 이 과학기술 강군과 육군의 아미타이거 4.0을 구현하기 위해서 획득 및 사업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있고요. 전력화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 유지가 되도록 IPS 인력과 드론봇 등 관련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보강하고 전문 군수 인력이 군수품 획득과 운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래 과학기술군을 위해서 우리 군의 국방 혁신 4.0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눴던 군수 소유 창출 그리고 군수 분야 혁신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 미래에 이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될지 다짐과 조언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미래의 군수 소요 창출이라든지 군수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방기술대학원을 설립한다든지 했을 때 드론이나 로봇, 군수용 식량이라든지 피복류 다 가능하지 보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단위의 현장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단기적인 인력 양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과 그리고 산학연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분야든 간에 꾸준함과 지속성이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미래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 4.0을 주도하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달성은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국방이든 민간 분야든 첨단 기술 양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력 양성을 통해서 국방 혁신 4.0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인력 양성 매우 중요합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논의에 함께해 주신 우리 허완 센터장님과 윤동열 교수님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의 R&D 기관 그리고 개발 업체 등 산, 학, 연, 군과 소통을 통해서 협력해 나간다면 국방혁신 4.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육군도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서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화하는 미래 전장 양상 이거 시대적 흐름입니다.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역시 군사 분야의 혁신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전장 양상을 고려한 군수 전력 소요 창출로 첨단 미래전 승리를 위해 매진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